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1부 순서의 김준호입니다. 4월 9일 토요 경마일입니다. 이번 주가 토요 경마가 11개 경주가 편성이 좀 짜져 있었고 서울 경마 쪽이죠. 그리고 일요 경마도 11개 편성이 좀 짜져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0개 경주만 성립이 됐습니다. 제주 중계 경주가 1개 경주가 좀 늘어났는데요. 과연 어떠한 결과를 얻을지 사뭇 궁금합니다. 어찌 보면 경주 편성이 깨졌다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어찌 보면 경마팬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좀 속상한 일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어찌되었든 이번 주 경마가 좀 부진형 마필들이 여러 두가 포진한 경주, 단순한 편성으로 좀 이루어졌는데요. 편성 자체가 많은 마필이 나왔다고 해서 경마가 쉽다, 어렵다, 좋다 이러지는 않죠. 그만큼 그 편성에 맞게끔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와주실 분입니다. 백돌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백돌 의원. 전반적으로 보면 좀 쉽게 풀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풀릴 수 있는데 쉽게 풀어간다 해도 그러면 또 압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 토요 경마를 보면서 조금은 그래도 까다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좀 까다롭게 느껴졌던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경마는 두수가 많든 두수가 적든지 간에 어려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토요 경마 같은 경우에는 편성 자체가 잔촐하다 보니까 인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마필들 자체도 기복형 마필들이 대부분이고 항시 주시하실 점은 항상 많은 이변이 벌어질 때는 오히려 늘어난 두수보다도 적은 두수가 있는 경주에서도 많은 이변이 발생을 합니다. 그 점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차분차분 풀어나가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예, 작은 두수일 때 의외의 그 변수가 일어났더라 이런 표현했던 부분이 아마 경주 전개를 풀어가기가 어찌 보면 이제 복병마들이 이제 조금 반란을 일으키기가 좀 수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작은 두수에서 좀 이변이 좀 보편적으로 좀 일어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 좀 신중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본다면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 경마 편성을 보면서 오히려 일경주가 능력 상세에 있는 이런 마필들이랑 접전 아닌가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경주 경험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우승 경험이 없기 때문에 승급하지 못한 마필들 간의 대결인데 오히려 좀 접전 양상이 일어날 것 같고 박진감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출마표 보시죠. 토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이제 선전했던 마필과 그리고 오늘 데뷔전을 준비한 마필 그리고 좀 더 발전 기대치가 있음에 불구하고 좀 아쉬움을 줬던 마필 이러한 마필들이 함께 어우러진 경주로 보여집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 어떤 말이 우세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돈 의원 어떤 말이 우세할까요? 데뷔전에서 이제 기대치를 보여줬던 만큼의 잠재력 기대치를 보였던 능검에서의 모습을 실전으로 연결시켜준 마필이 바로 8번마 월드마크입니다. 주행심사 당시 보여준 마필의 탄력이나 스피드는 열감이 좋아서 실전에서 얼마만큼의 능력을 보일지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졌던 전력인데 선두권 장악에 실패하고 따라가는 선입전개여서도 막판까지 근성을 살려냈었던 전력이죠. 스피드에 대한 여유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마필의 주행 자세도 상당히 열감이 좋았는데 실전 이후의 마필의 상태는 더욱더 성장세가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상대 대비 마필들의 흐름이나 스피드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월드마크 아직은 보여줄 거림이 좀 더 강하다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예, 월드마크란 마필. 주행심사 때 보면 근성 있는 모습을 보였던 말이고 데뷔 전에 이제 선전을 했던 말입니다. 저 역시도 8번마 월드마크의 상세를 좀 기대해 보고 싶고요. 먼저 이제
상대만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상대만은 어떤 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 위원. 서서히 변화를 보여주는 마필들이 몇 두가 접전이 좀 펼쳐질 양상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대감을 가지는 마필은 역시 내 손에 있는 1번마 금곡성이란 마필입니다. 역시 이 마필도 주행 심사 당시에 기대치를 가졌습니다만 실전 데뷔전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남겼었죠. 하지만 직전의 경주 초반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해주면서 마지막까지 끝걸음을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스피드와 중속에 대한 변화도 워낙에 좋았고 인게이트 이점을 다시 한번 부여받았습니다. 선두권 공략 내지 최적의 전개가 가능해진 만큼 다시 한번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바깥쪽에 있는 10번마 블루렌스란 신의 마필도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게이트가 밀렸다는 단점 하나만 좀 아쉬울 뿐 주행심사 당시의 모습을 보시면 초반에 선두력을 뽑아내는 모습이나 중속, 직선의 주폭 자태도 상당히 여유가 좋았던 마필인데요. 무엇보다 발주 연습을 했을 때도 게이트 이탈 반응도 상당히 여유가 좋습니다. 과연 이 마필이 초반부 전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인데 초반에 빠르게 선두권만 가담해준다면 충분히 변화는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쪽에 있는 4번 유돌풍이란 마필의 변화 자체도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데뷔전 당시 발주 자체를 좀 몰아가면서 좀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좋지를 못해서 좀 모래를 맞고서 경주 운영 제대로 펼치질 못했는데 다시 한번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탄력 자체도 많이 좋아졌고요. 망사 가면을 신청하면서 준비를 해줬기 때문에 4번 유돌풍의 회복세까지는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딱 한 마필을 거론안했어요. 3번마 날생강호란 마필이 1200m에서 선전을 했었는데 이 마필의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이제 경주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날쌘강우란 마필 자체가 직전의 선전 자체의 모습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당시의 상대 자체가 좀 강하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날쌘강우란 마필 자체 워낙에 기본 스피드감이 강했던 전력은 아니기 때문에 최단거리 1000m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상대 마필들 언급드린 마필들의 스피드가 앞서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 경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가장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해하는 사항이 될 것 같아요. 10번마 블루렌스란 마필이 주행 심사를 1분 02초에 때 끊어냈던 말입니다. 그리고 2주 만에 이제 출주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올까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블루렌스 새벽 주행 컨디션 좀 어땠나요? 이게? 상당히 가벼운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었고요. 마필 상태의 걸음이나 지세도 안정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발주 연습을 통한 게이트 이탈이 기존에 모았던 신의 마필보다 상당히 좀 반응이 빨랐기 때문에 이 마필이 먼저 붙어준다면 이 마필의 선전까지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먼저 붙어준다면. 혹행자만들이 주행 중 보면 좀 고견 없습니다. 마지막 채찍을 이제 독려하고 주행 심사를 통과했던 말인데 거기까지는 모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역시 혹행자마답게 좀 고개가 좀 높다는 단점을 좀 봤는데 과연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볼까요? 또한 이번에 외곽 게이트로 밀려났다는 것이 10번마 블루렌스한테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블루렌스 같은 마필은 현장 컨디션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단촐한 편성인데요. 그래도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 접전 이런 표현을 쓸까요? 제가 보면 좀 넓게 보면 4대의 마필, 5대의 마필이 접전 양상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좀 짤미새 있는 경주라 보여지는데 자, 이번 경주를 백돌 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총 9마리 단출한 편성 구도죠. 자, 스피드보단 전반적인 편성을 보시면 힘에 대한 여유가 좋은 마필들에 좀 몰려있는 편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능력을 보였던 전력들보다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간에서 그 중에서도 전개적인 이점과 무엇보다 마필의 상태 자체도 꼼꼼히 체크를 필요한 모습 속에서 종합적인 좀 체크가 필요했기 때문에 좀 고심은 심했던 경주인데 각각의 능력과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의 여력과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땐 역시 4두의 압축은 좀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번, 4번, 5번, 6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차분하게 전개를 끌어나갈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초반부 전개는 한층 약한 상대를 만난 가운데 게이트 이점이 좋은 2번마 인번챔프가 좀 더 빠르게 스피드를 보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뒤이어서 힘의 여유와 중속에서의 변화가 좋은 4번 스타울릭도 이번엔 좀 더 빠르게 가담해 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정말 힘에 대한 여유가 좋은 5번마 퍼펙트 러버와
공백점 무난하게 적응을 마친 6번마 빅스카이도 차분하게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전력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번, 4번, 5번, 6번 4두가 차분하게 초반부터 직선까지 전개를 끌어 나설 텐데요. 무엇보다 능력에 대한 전개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리는 마필은 역시 인게이트 이점 2번마 인본 챔프라는 전력입니다. 자, 1억 5천의 고가의 매니피의 자마죠. 도입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마필인데 기대만큼의 성장세는 아쉽습니다. 무엇보다 마필 자체가 힘에 대한 여유는 좋은데 스피드에 대한 변화가 좀 아쉽죠. 하지만 최근에 보여주는 힘에 대한 여유와 좀 빠른 흐름 속에서의 역주 자체는 상당히 변화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자,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발주 연습을 통한 마필의 상태 체크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상태를 마필 자체가 훈련을 소화하는 능력도 기존의 모습부터 상당히 열감이 좋아졌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바깥쪽에 있는 마필들의 스피드가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인본 챔프가 기존에 보여줬던 중속과 탄력이라면 충분히 앞선 장악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상대 마필 대비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선 4번마 스타올릭의 상승세, 좀 안정감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피드보단 힘에 대한 여유가 좋았던 마필로 2월의 경주에서 당시의 상대들이 강하지 않고 좀 주로가 가벼웠다는 여건도 있긴 했습니다만 선두권에 빠르게 가담할 정도로 기존의 모습과는 변화가 뚜렷했던 전력이죠. 직전의 경주는 전개가 아쉬웠습니다만 힘에 대한 여유는 역시 살아 있었고요. 역시 상대 마필들의 스피드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한 타이밍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이번의 경주 스타올릭의 선전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5번마 퍼펙트 러버란 마필이 이제는 정말 이제 취입에 대한 안정감이 상당히 느껴지고 있죠. 매번 아쉬움이 남는 주폭으로 직전 5전 만에 첫 입상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중속적인 측면에서 변화 자체도 여유가 좋아졌기 때문에 병합 위주의 훈련 성과가 좋은 이번의 경주 힘에 대한 여유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변 도전 세력 중에선 6번마 빅스카이란 마필의 변화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주의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변화가 적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필들에 비해서 전력의 격차도 아직은 크지 않아요. 1월의 경주에서 외측 기댐이 심한 모습으로 결국에 재검을 치른 모습인데 자, 직전의 공백전이었던 3월의 경주에선 전체적인 적응에 주안점을 뒀던 모습에도 걸음의 여유가 주어졌고요.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좋지를 못했던 모습도 망사가면을 신청하면서 충분히 보완을 해줬기 때문에 힘적인 모습에서의 대결이라면 6번 빅스카이의 이변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는 필요하다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잠재력 기대치 좋은 마필이죠. 2번마 인본 챔프를 필두로 4번마 스타올릭, 5번마 퍼펙트 러버, 힘에 대한 변화가 좋은 6번마 픽스카이까지 4두의 접전이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3경주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가 그 외에 보면 뭐 8번마 골드 패션, 9번마 마일드 캡틴이 이제 존재하는 경주 같아요. 백돌위원이 이제 초반에 그 전개도를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레이스 자체가 빠르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백돌위원 이번 경주를 선두권을 장악할 마필이 어떤 말이 장악할까요? 내심 제가 이제 분석하는 관점 쪽에서는 인본 챔프가 좀 빠르게 장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솔직히 객관적으로 이제 스피드만 따져본다면 바깥쪽에 있는 9번 마일드 캡틴이 스피드는 좀 빠르긴 하죠. 인본 챔프가 매번 그 발주가 빠른 게 아니라 중속감으로 해서 외곽 선두권에 가담하고 몰라 이렇다가 주얼리 파크가 끌었던 레이스를 선입으로 이제 입상을 해서 지난 경주 엄청난 인기를 모았는데 또 졸전을 펼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쓰고 싶어요. 뭐 이번 경주가 골드 패션도 어차피 후미권에서 뛰어야 되는 거고 퍼펙트 러버도 보면 뭐 초반에 빠른 말이 아닙니다. 스타올릭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전개를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말 같고 인본 챔프는 앞에 가면 좋겠는데 뭐 지난 경주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선두권에 가담하고 뛸 거라고 봤는데 후미권에서 뛰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일드 캡틴이 아예 앞선을 장악했을 때 어떨까요? 우선은 객관적으로 이제 마일드 캡틴이 편안하게 앞선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인본 챔프 자체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지금의 편성에서는 어떤 상대가 뛰어왔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1월 달에 뛰었던 주얼리 파크란 마필이 뭐 승급전 이후에도 상당히 좋은 역주를 펼쳐주고 있잖아요. 그 편성에서 결국에 마지막까지 몰아치는 걸음은 주얼리 파크를 좀 더 넘어섰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직전 경기는 전개가 꼬였을 뿐이고 이번엔 전개를 원활하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문세영 기수의 기승수를 좀 더 믿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저희들이 이제 예상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 뭐냐면 능력 기수의
그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인본 챔프도 지금까지 뭐 잘 뛰었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주얼리 파크하고 뛰었을 때 보면 주얼리 파크가 뭐 워낙 선두권을 편하게 장악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뛰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주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 역시도 인본 챔프가 아예 선두권을 장악한다면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경주 같아요. 인본 챔프 중심에서 여타 마필을 좀 압축하는 것이 뭐 스타올릭 같은 게 전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이 있고 추입이라 그러면 역시 퍼펙트 러버죠. 그래서 2번 그리고 4번 5번 이런 마필들이 좀 더 근소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마일드 캡틴이 앞선을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까지 조금만 고민하신다 아니면 그래도 압축할 수 있는 경주, 상경주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돌리는 지난주 토요경마의 승부경주였죠. 이번마 쌩쌩돌이의 대범마 당천역을 14.2회 중대장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승부경주는 좀 힘을 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좀 적중이 우선적으로 이제 적중이 일어나야 그래도 뭐 그 다음부터 이제 배당이 될 겁니다. 승부경주 중배당 적중이라는 것은 나쁘지 않았다. 좀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하는 백도인 위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경주는 4경주입니다. 4경주 출마표 보시죠. 수요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개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에 함께 싸워왔던 마필, 또 순발력에 강점 있는 그 두 마필이 이번 경주에 좀 함께 출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레이스가 펼쳐지냐가 궁금한 경주고요. 그 중심에 어떤 말을 이번 경주에서 중심에 두고 공략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경주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백돌 위원이 준비한 4경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 위원.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4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타 승부처도 중요하고 당일 승부처만큼 어떤 경주든지 항상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리는 방송 추천 경주는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오는 편인데 지난주는 금요경마 좋은 적중을 연결드렸었고 토요경마에서도 좀 자신감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당시의 경주가 에어즈락이 강한 인기를 끌어줬었는데 그 마필을 꺾어내고 한방 승부를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하만식 기수가 아쉬운 3위권을 하면서 좀 막건이 깨졌었죠. 좀 운도 경마는 따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그 운을 넘어서는 실력으로 이번 경주를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자, 11마리 출주 중에서 경주적인 모습에서 믿음을 주는 중심 마필이 서 있습니다. 선행도 가능하고요. 이젠 끌림까지 좋아지면서 뭐 선취입이 자유로운 이번만 용청이겠죠. 직전 승급전 당시 선두권을 장악하지를 못했고 따라가는 전개 압박이 심한 모습에서도 많은 걸음을 보여줬던 전력. 안쪽 2번 게이트 선행을 나서도 되고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해졌습니다. 어떤 전개라도 문세영 기수의 안장 이번 경주라면 좀 더 입상권의 한 자리만큼은 충분히 기대를 하셔도 좋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서의 노림수가 좀 좋을 경주로 전 판단이 돼요.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는 4번마 윤한초와 그리고 10번마 치우여제 두 마필이 당일 후차권에서 많은 인기를 끌어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마필 중에서 한 마필은 자신 있게 날려드리고 싶고요. 한 마필 또한 좀 방어권 마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마필은 가볍게 챙겨놓고 훈련 시부터 상당히 이번 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준 마필 한두가 포착이 됐습니다. 저는 그 마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위력적인 집중력을 바탕으로 연티어 나갈 백동일입니다. 네, 용총을 중심으로 풀어가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용총이 지난 경주 요왕시대하고 경주를 치르면서 요왕시가 선두권을 장악하고 용총 인기마였었는데 입상 좀 실패했거든요. 이번에 1200m 거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만 용총의 기대감 저 역시도 남다른 것 같아요. 용총을 중심으로 해서 여타 마필을 좀 찾아보겠다. 그중에서 인기를 좀 모으는 마필들은 좀 덜 보고 싶다.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강축의 후차권 혼전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 마필 거기에 보면 노림수 있는 마필이 있다고 하니까 좀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7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일곱도 정말 단촐합니다. 과연 이 경주를 뭐 쉽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쉽게 접근하면 최근에 잘 뛰었던 마필, 최근에 좀 잘 뛰어왔던 마필,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를 좀 나눠갈 것 같은데 일곱도의 마필이지만 나름대로 또 짜임새 있는 경주가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오경주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오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말씀해 주신 것처럼 7마리 정말 단촐한 편성이죠. 사실상 능력적인 측면에서 기대감을 가질 전력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드러난 모습들 중에서도 어떤 마필이 확실히 중심이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경주예요. 마필 전개 여부에 따라서 지금까지 마필이 보였던 능력과 잠재력, 모든 경주 조건을 고려해서 중심을 정말 잘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능력과 모든 판단을 했을 때 역시 4두의 근선 우위가 판단이 되는데 2번, 3번, 6번, 7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벌어질 모습입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게이트 이점 속에서 기본 스피드감이 좋은 전력이죠. 2번마 천년강자가 좀 더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할 걸로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 외선이지만 중속감이 좋은 7번마 태풍이 빠르게 2선에 가담해 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기본 선임력이 좋은 6번마 세제사랑도 타이밍을 노릴 걸로 판단이 되고 힘에서의 여유가 좋은 3번 용마불패가 차분하게 타이밍을 끌어올릴 걸로 판단이 됩니다. 2번, 7번, 6번, 3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벌어질 텐데요. 자, 무엇보다도 능력에 대한 기대감, 전개에 대한 기대감 좀 더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리고 싶은 마필은 안쪽에 있는 바로 2번마 천년 강자라는 전력입니다. 승급 이전에는 강한 스피드를 바탕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고요. 승급 이후의 모습은 다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잠재력이 강한 마필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현등급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마필인데 지금까지 졸전을 펼쳤던 경주들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전개를 풀어내질 못했어요. 스피드가 많은 마필들 사이에서 전개를 풀지를 못했고 한층 강한 상대들 속에서 걸음만 보여줬던 마필. 하지만 직전 경주에선 따라가는 전개로 이제는 힘에 대한 변화를 보여줬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단촐합니다. 누가 어떤 전개를 펼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뛰어왔던 편성 중에서 가장 약한 선두권, 가장 편안한 내선의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이번의 경주라면 스피드와 탄력, 중속의 열과 좋은 2번마 천년강자 충분한 타이밍을 끌어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후차권에선 힘에 대한 열과 좋은 마필이죠. 바로 3번마 용마불패란 전력입니다. 작년 7월의 경주에서 이 마필은 능력 부진으로 실격패를 당했던 마필이에요. 그러고 나서 단기 휴양 이후에 재검을 받고 서서히 마필을 만들었던 모습인데 직전 경주에선 종말에 몰아치는 탄력은 강한 인상을 남길 만큼 여유감이 돋보였던 전력이죠. 자, 부정 때문에 이번의 경주가 좀 주기가 늘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직전의 우승으로 인해서 부중 자체가 올라갔어요. 보여지는 관점에서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단촐한 이번의 경주, 이번의 거리에선 충분히 취비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3번 용마불패의 힘에 대한 여유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7번마 태풍이란 마필도 편성이 단촐한 만큼 기본기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립니다. 과거에는 순간적인 스피드도 보일 만큼 여유감이 좋았는데 상태가 떨어지고 최근엔 몰아가는 선입견의 모습을 좀 탈피한 모습이죠. 마필 자체가 다소 좀 안으로 기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얼마만큼 전개를 편안하게 끌어내느냐가 관건인데 직전은 임기현 기수였습니다만 이번엔 입마호흡이 상당히 좋은 박우른 기수입니다. 박우른 기수가 기승을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마필 제어에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전개를 끌어낼 수 있는 이번의 경주 무시할 수 없는 전력 소개를 드리겠고요. 자, 6번마 세제사랑이란 마필 자체도 분명히 보여줄 걸음은 있는데 아쉬움을 남기고 있죠. 훈련 시의 가벼움이 연결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역시 이 마필도 최근에 뛰었던 4번의 경주 모두 빠른 흐름에서의 불편함이 있었다면 좀 더 빠르게, 좀 더 차분하게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이번의 경주 6번마 세제사랑의 종발 한 발에 대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최적의 전개를 이어줄 마필 2번마 천년 강자를 필두로 3번마 용마불패, 7번마 태풍, 6번마 세제사랑까지 4두의 접전이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오경주입니다. 최적의 전개를 펼칠 2번마 천년강자 중심으로 용마불패, 7번마 태풍, 그리고 6번마 세제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총 7두가 출전하는데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제가 딱 한 마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년 강자가 이번에 선두권을 장악한다에 한 표를 던진 거죠. 장악할 가능성도 높고 장악하지 못하더라도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년 강자가 과거 이제 거세하기 전에 보면 그 선입력은 있었던 말인데 그 매번 하위 등급에서 결정력이 없다가 아마 그 휴양 갔다 와서 이제 휴양 가서 이제 거셀하고 선두권에 좀 가담하는 모습, 좀 수월하게 가담하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이제 선행을 가서 우승을 거머쥐고 이번에 이제 승급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부진한 성적을 얻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 하나 쓰고 싶어요. 저는 이번 경주에 그러면 선두권을 누가 장악합니까? 우선은 세두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백두령부터 천년강자 그리고 사음마 금태풍 세두가 그나마 스피드에선 좀 더 앞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저는 사번마 금태풍이라는 마필을 좀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이 마필도 그 공백 갖고 단거리 편성을 하지만 선행 선입이 가능한 모습을 주행 재검시의 모습 대단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단거리에서 선전을 했었던 말인데 승급 이후 선두권을 좀 장악하는 데 있을 제대로 못 만났고 거리가 늘면서 좀 줄줄을 펼쳐왔던 말인데 저는 이번 경주는 순수하게 마필의 능력을 따진다면 사번마 금태풍이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타 마필보다는 사번마 금태풍이 정계의 편성을 만났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번마 금태풍 꼭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촐한 편성인데요. 생각 차이만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백두위원은 2번마 천년의 강자의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보자, 선전을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4번마 금태풍의 선전을 기대해보고 싶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개 마필이 출마 등록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기만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대부분 마필들이 저는 부진형 마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과연 저희들이 예측한 거 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있는 말도 좀 이런 병주는 좀 관심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7경주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11마리 출주죠. 그나마 토요경마에선 11마리 출주가 가장 많은 게이트입니다. 많은 게이트를 포용하고 있습니다만 MC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 편성 자체는 혼합경주 중에서도 이번에 편성 중에서도 기복 마필들만 가장 다 모아놨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타전,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하지만 전개적인 모습과 마필의 잠재력 능력만 꼼꼼히 체크해 보신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되고 종합적인 능력에서는 역시 4두의 접전의 기대감이 앞선 경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3번, 6번, 8번, 11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벌어질 모습인데요. 자, 초반부 전개는 스피드에 대한 기본기가 좋은 전력이죠. 6번마 시대소망이 좀 더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 기본 선임력이 좋은 마필 8번 시티울프도 차분하게 외선에서 2선에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밀린 게이트지만 스피드에 대한 기대감이 좋은 마필 11번마 대돌풍도 충분히 이번의 경주에선 선두권 가담도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세 마필을 보내놓고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이번 경주에서 가장 돋보이는 모습의 마필 3번 정상대원은 차분하게 4선에서 앞선을 보내놓고 틈새를 노려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6번, 8번, 11번, 3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차분하게 전개를 나설 모습인데 역시 편성적인 모습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세력, 가장 기대감이 앞선 세력은 취입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유감이 좋은 3번마 정상대원입니다. 스피드에 대한 여유가 기대가 크지 않아서 좀 아쉬움을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힘에 대한 여유가 경주를 치르면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빡빡한 흐름에서의 모습은 매번 아쉬움을 남겼지만 직전에 늘어난 1700에서 입상을 차지했던 두두를 제외하고 마지막에 보였던 종반 폭발력은 기존에 보여줬던 탄력보다 여유감이 돋보였던 모습인데요. 훈련 시 모습도 상당히 여유가 강하고요. 가벼운 모습도 기존의 모습과는 변화가 좋습니다. 상대 마필들 앞선을 장악하거나 따라갈 전력들인데도 힘에서 여유가 없는 만큼 늘어난 1400m 거리 이번 경주 가장 입상권 전력을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선 6번마 시대소망의 스피드에 우선적인 기대감을 가지는 전력입니다. 혈통적으로 뛰어왔던 북의 계열 마필들이 단거리에서 데뷔 이후에 많은 선전을 이루었던 마필인데
시대소망 같은 경우에는 기대보단 아직까지 큰 성장세는 적은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꾸준한 스피드에 대한 변화는 여유가 좋고요. 직전에도 앞선 장악이 아닌 밀린 선의권에서도 중속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우수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선두권 장악이 가능해진 이번의 경주 시대소망의 선전은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 아직 결정력이 크지 않은 전력입니다만 끈끈함이 좋아지고 있는 마필 8번 시티울프도 강막염으로 주기가 좀 늘어졌던 직전의 경주 적응력에 주안점을 뒀던 모습에도 기본기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훈련 지세 자체가 여전히 좋은 시티울프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이번의 경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세두의 전개가 앞서 있는 가운데 복병권의 세력에선 역시 11번마 대돌풍의 선전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11마리 마필 중에서 보여준 능력으로 따진다면 11번마 대돌풍이 가장 셌습니다. 유일한 국산 마필로 최근에 기복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선두권 장악도 가능했고 선의권 따라가는 전기에서도 연투가 가능했던 전력이죠. 최근에 조금 기복성을 보이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대비 상대들이 워낙에 약해졌기 때문에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는 이번의 경주 초반부 전개 여부에 따라서는 최대 입양 가능한 11번마 대돌풍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힘에서 여유가 좋은 마필이죠. 3번마 정상대오를 필두로 6번마 시대소망, 8번마 시티울프, 변화 보일 수 있는 11번마 대돌풍까지 4대 접전이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7경주입니다. 네. 뭐 사도의 마필을 좀 말씀해 줬는데 정말 어느 한 마필을 믿어볼 수 있다 이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정상대호 같은 경우는 그 500km가 넘어 550km 나갑니다. 제가 주행 심사 때 보고 정말 체중만 빠지면 뛸 지세가 있는 마필 같은데 이랬는데 지금까지 14번의 경주 치르면서 단 한 번 입상은 좀 성공하지 못했고 지난번 3차 온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말이 편성의 호기를 만났는데 얼마나 또 뛰어줄까 이런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그 경주 같습니다. 딱 한 마필만 여쭤볼게요. 이번 경주는 10번만 황금천하는 아직까지 뭐 자신의 능력이 다 나왔다고 생각지 않아요. 두 번의 경주를 치렀기 때문에 1400m입니다. 과연 1400m를 문세영 기수라고 또 이겨낸다. 뭐 마필의 능력을 떠나서 이겨낸다.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황금천하는 아직까지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 이거 일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10번만 황금천하 어떻습니까? 이거는. 가장 많이 저 역시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두에는 살짝 이제 저도 이제 해놓긴 했는데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제 능력 마필들도 1000m를 뛰다가 1400을 극복하는 게 힘든데 능력을 보이지 못했던 기복 마필이 편성이 약하다고 해서 1400을 극복한다. 객관적인 판단에서는 좀 판단이 쓰질 않았는데 또 의외로 상태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는 게 좀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경주가 황금천하가 능력을 볼 기회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서 결정력에 대한 모습은 전 이번 경주를 통해서 검증이 좀 필요하다는데 우선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번 경주는 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황금천하도 그렇고요. 뭐 여마다 이제 그 지금까지 뛰어온 전력들이기 때문에 저마다 이제 단점 때문에 이제 못 뛰어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 막 큐피트보이 같은 경우는 1번만 뭐 폭풍머리와 같은 경우는 주행 중본 고개 높고 저는 흙을 맞을 때 좀 덜 뛴다고 보는데 1200m인가요? 그 레이스에서 또 흙 맞고 좀 변화가 왔던 말인데 고개가 높아서 이제 결정력을 끌어내냐 이제 중요한 것 같고 큐피드 보이는 좀 발바꿈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고 보고 7번만 왕이대로 같은 경우는 발을 좀 꺾는다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좀 뛰는 말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들이 그냥 제 머릿속에 안 된다라고 단정적었던 말들이 이번 경주는 된다고 좀 봐요. 근데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을 이번 경주만큼은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조심스럽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대진계 6경주입니다. 3차 이상 8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8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8대의 마필이지만 약간의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제주경마 이윤일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윤일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경주가 약간의 좀 이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경주인데 어떤지 이번 경주 풀어주십시오. 네, 한라마 1등급이자 900점 초과말들의 1700m 장거리 경주고요. 1등급 최고의 인기 마가는 접전 경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부담 중량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경주로
일단 보여지고요. 이번 경주 추천말을 살펴보면 먼저 2번 진치, 직전 경주 고부중이었죠. 72kg의 고부중 극복에 실패하면서 막강 추임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짧은 거리에서 역시 역부족이었고요. 직전 대비 이번 경주 대비하면서 강도 올린 훈련으로 다 길게 가져가면서 지구력과 근력 보강에 치중하면서 침착하는 모습으로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직전에 이은 고부중 극복 가능해 보이고요. 상대마로는 기복마인 6번 명마탄생인데요. 역시나 직전 심한배에 실패하면서 좀 빠른 전개,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경주 데뷔하면서는 훈련에 변화를 주지는 않았지만 안정된 주행 모습과 함께 스포시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진치에 대한 상대마가로 예상을 해보겠고요. 여기에 도전하는 7번 무등산매 최고의 상태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하지만은 좋은 걸음을 유지하고 있고요. 훈련의 변화 역시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능력과 부담 중량의 이점은 있기 때문에 동반 출전하는 4번 신흥호울과 함께 이번 경주에서 좋은 전개를 보여줄 수 있는 말이 되겠고요. 복병권에서는 1번 성불신동 그리고 4번 신흥호울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는 역시 1번 성불신동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고요. 이번 경주 데뷔하면서는 긴 훈련으로 또 예전 기량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부담 중량도 적정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번 경주 조금 빠른 전개로 경주를 풀어간다면 역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복병말로 예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1등급 경주인데요. 지난번에 진치가 72 부중을 달고 뛰었고 인기를 누렸었는데 전혀 힘 한번 못 써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1700m 늘어난 거리에 도전하고 있는데 72 똑같은 부중을 달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어떨까요? 네, 전에는 다소 거리가 좀 짧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 1700m이기 때문에 추입 시점만 잘 잡는다면 역시 72kg의 고부중이지만 역시 극복은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윤 의원님은 2번마 진치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고 6번마 명마탄생 그리고 7번마 무등산매 1번마 성불신동을 복병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요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7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7개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8경주는 제가 이제 승부 경주로 지정한 경주입니다. 아마도 모델 라인이 3번의 경주에 입상을 했어. 2번 우승하고 한 번은 2차권에 왔단 말인데 제가 모델 라인 놓고는 여러 번을 이제 승부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3번의 경주 모두 적중을 좀 읽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방송에서 시트루프인가요? 그 하이등급 때 강력한 인기마에 붙여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난 경주는 아예 놓고 이제 승부를 보자라고 말씀드려서 또 적중을 읽어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모델 라인은 저하고는 사대가 좀 잘 맞는 말이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8경주를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정말 한방? 근데 경마는 한 방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도전해도 제가 예측한 것보다는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축 세워서 딱 2방이 맞건으로 이제 결정을 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최저 배당에는 욕심을 내지 않을 겁니다. 그 외에 빗나가는 배당을 노리겠죠. 그냥 결과적으로 중배당을 노릴 건데 전 축을 잡고 2방이 맞건을 갈 건데요. 모델 라인 놓고 때리지는 않겠습니다. 모델 라인은 상대마로 들고 가겠죠. 축 세워서 2방이 맞건으로 자신 있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마지막 코너는 구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구경주 출마표 보시죠. 토요 구경주입니다. 혼합 2등급 18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7개의 마필이 출마 등록했습니다. 정말 그간의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좀 추천을 드려왔던 말이 이제는 인기마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항상 복병권입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편성이면 좀 인기를 누릴 것 같아요.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사뭇 궁금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백동위원, 그야말로 뭐 현등급의 부진형 마필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7두기 때문에 이 부진형 마필 뭐 7둘에서 그리고 부진형 마필이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많은 마필이 나와도 어렵지만 부진형 마필은 어쨌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경주에 그래도 우세하다. 어떤 말이 우세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진형 마필들의 단출한 편성들이 좀 어려운 이유 자체가 기존에 좀 편성이 좀 빡빡하게 구성이 되면 그 마필의 특성대로 전개를 읽어나가면 되는데 부진형 마필들이 이런 경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개가 이루어지면서 좀 이변이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자체에서도 그런 면밀한 부분까지는 한번 좀 고려가 필요하실 텐데 그래도 편성적인 강도나 전개적인 모습을 봤을 땐 역시 최근에 서울주로 늘어난 1700과 1800에선 선두권의 마필이 항상 유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전개적인 이점을 살려갈 수 있는 마필이 역시 4번마 슈거 빅토리란 판단입니다. 뭐 순발력에 기대감이 있었던 마필로 최근에 상대도 강했고 상태도 떨어지면서 원하는 능력을 끌어내질 못했었는데 2월 달의 경주 이후 직전의 경주에서 늘어난 경주에서도 충분히 선두력을 보여줬었죠. 순위는 밀렸습니다만 당시 경주 내용을 보시면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먼저 게이트 이점을 활용해서 선두권을 장악을 했었는데 바깥쪽에 있었던 마필 8번 빛의 바다란 마필이 이 코너 이후에 이 마필을 강탈하게 되면서 좀 선행을 좀 뺏기게 되면서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강탈 당한 이후에도 이 정도의 걸음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마필이 이번에 슈거 빅토리가 기승하고 있는 박태종 기수가 충분히 선두권 장악을 편안하게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입상 기대치 가장 높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슈거 빅토리. 어찌 보면 그 슈거 빅토리는 편성 때문에 읽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는 거는. 슈거 빅토리의 상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슈거 빅토리의 상대만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관심 세력은 역시 3번마 아라아자겠죠. MC께서도 이마피를 염두하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항상 복병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라아자는 정말 참고 마지막에 뽑아내는 주폭이 상당히 여유가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흐름을 제대로 편승을 하질 못하면서 매번 최후미권에서 끝걸음만 남기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타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편성이 너무 약해졌고요. 상대 마필이 중소에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 2역 기수의 연속 기수라면 무엇보다 훈련 패턴도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우선적인 관심권 대상으로 손색이 없다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마 피코나이스는 혹시라도 기억을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조교 말씀을 드릴 때 피코나이스는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다. 항상 훈련을 볼 때마다 정말 좋은 우수한 주폭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그 상태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상태적인 모습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걸음적인 모습도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 자체에 대한 모습은 좀 기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6번마 붉은 기사라는 마필이 한동안의 졸전이 좀 심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끝걸음에 대한 여력을 살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6번 붉은 기상의 변화까지는 고민이 필요한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붉은 기상 뭐 피코나이스보다는 저는 백돌련은 붉은 기상이 기억이 더 많아요. 붉은 기상이 비인기 말 때 붉은 기상을 추천을 해서 붉은 기상이 입상에 이제 성공하는 복병과의 반란이 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새벽 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줬던 것 같은데 이 붉은 기상이 조금씩 또 경주력에 보면 변화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조기 컨디션을 누구보다 잘할 것 같아요. 이 붉은 기상 컨디션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인기를 끌지 못했을 당시에도 그렇죠. 의외로 가볍다,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때까지 그 베스트의 모습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마필 자체는 정말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기존에 뭐 2월 달이나 1월 달에 보였던 마필의 모습보다는 이번에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은 여유감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전 변화 가능성은 염두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할 정정희 기수인가요? 상당히 좀 무리한 레이스를 펼치고도 선방을 했던 말이어서 붉은 기상 또 이번 레이스가 아주 빠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야 될 마필 같고 한 마필만 더 여쭤볼까요? 7번마 샌드위즈는 저한테 또 이렇게 좀 좋았던 말입니다. 근데 휴양을 갔다 와서 공백하고 나서 정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레이스가 뭐 슈거 빅토리가 끄는 레이스라면 빠르지 않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즈는 좀 1700m까지가 아닐까. 근데 이제 1800m인데 편성이 약해요. 그래서 샌드위즈의 새벽주 컨디션 좀 어땠던 것 같아요? 샌드위즈가 최근에 이제 장거리에서의 경쟁이 너무 떨어져서 좀 실망스럽죠. 예전에는 뭐
스피드에 대한 뭐 여유가 있으면 앞선 장악도 가능했던 전력이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살펴봤는데 새벽 조급 컨디션을 봤을 때는 직전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마필도 이제 4등급이 하위 등급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상승세가 좋은 금화발리오스란 마필과 연일 병합을 해주면서 걸음을 끌어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스트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상창 좀 가벼워지는 모습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만 객관적인 능력으로 봤을 땐 저는 기대치는 좀 적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샌드위치는 과거에 보면 뭐 문세영 기수도 기승해봤고 박재준 기수도 기승해봤고 여러 기수도 이제 기승을 해봤을 겁니다. 근데 저는 1,700m에서 가장 잘 탔던 부분은 역시 그 내선 선입으로 전개했을 때가 상당히 용이했다라고 평가해요. 근데 이번 레이스가 슈거 빅토리 정도가 앞선을 장악하는 레이스, 이 정도라면 샌드위치도 전개는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좀 말씀드렸고,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3번만 아라하자 같아요. 아라하자는 과거 이제 최원준 기수가 잘 탔던 말이고, 그리고 나서 뭐 조교를 올리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졸전을 펼쳐왔던 말인데, 1,400m에서 보면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이제 늑발을 합니다. 늑발을 하고 이제 못 뛴 말인데, 이번 경주는 그 슈거 빅토리 정도가 앞선을 끌어간다면 빠르지 않을 거라고 평가하고, 뭐 늑발을 한다 해도 건너편 직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추이 타임 잡기는 수월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번마 아라하자, 요 마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번마 아라하자의 선전을 좀 기다리고, 백동위원은 4번마 슈거 빅토리, 3번마 아라하자, 그리고 2번마 피코나이스, 6번마 붉은 기상까지 말씀해 줬습니다. 오늘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을 좀 더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마, 토요경마가 서울경마에서 펼쳐질 경주가 총 11개의 경주가 예상이 됐지만 10개의 경주가 펼쳐지고 제주경마가 1개 경주가 늘어나면서 7개의 경주가 펼쳐지나요? 이렇게 열리는데 그만큼 이제 제주경마가 많이 펼쳐지고 부산 서울경마공원의 경주가 좀 줄었습니다. 또한 총 7대의 마필 이런 경주가 좀 많습니다. 이런 경주가 많다 보면 오히려 경마장을 가실 때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토요경마까지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면 이번 주 경마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저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1위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